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종부세 2%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 긴 얘기지만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굉장히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몇 퍼센트 사람을 정해놓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고 힘들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2%를 내게 되면 집값이 떨어져도 2%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종부세를 볼 때 우리 꼭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위헌 논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세 저항이 당연히 있겠죠. 세 번째는 행정 낭비. 2%를 찾아내는 게 더 힘들죠.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듭니다. 2%를 좀 벗어난 2.0001%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게 그래서 조세가 그래서 완충작용을 두는 겁니다. 18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종부세 내는 사람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9만 명이 내는 세금이 1인당 1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래서 덜 내게 됐다고. 그래서 이 종부세 문제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나는 건지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많이 내서 화가 난 건지 한번 그 부분을 누가 여당을 지지하는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금이 올 전반기만 40조가 더 거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경제가 성장에서도 있지만 사실은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덜 거쳤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하나 등장하죠. 캐시백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카드를 작년에 비해서 303만 원을 더 쓰면 30만 원 혜택을 준대요. 근데 저는 이게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쓰는 돈이 있는데 이거 받으려고 300만 원을 더 쓸 수는 없잖아요. 270만 원을 낭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신안군에서 이번에 그 태양광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주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주민 수당을 주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 이사를 오겠다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이 경제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사례를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주민들의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창에 알펜시아가 7,100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만들었던 건데요. 이것 때문에 평창군은 부채율이 예산의 몇 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무도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최소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처벌을 하는 납세소송법이 빨리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스위스에서 탈탄소 비용을 오염자들한테 물리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하는 국민투표를 시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간반의 차이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가 먹혀들었다는 건데요. 전 거꾸로 거의 이제 47% 정도가 찬성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찬성이라고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스위스는 이런 거를 3개월마다 정책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국민투표로. 그러면 우리가 맨날 조작된 그리고 소수 1000명한테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아주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주민의 반 정도가 투표를 계속 하거든요. 대단한 민주주의 의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스위스 용병 얘기도 말씀드렸는데요. 스위스 용병 제도가 폐지된 것도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용병을 나갔는데 스위스의 귀족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적군한테도 용병을 보낸 거예요. 원래 한쪽에만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만나서 형제끼리 싸움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 이익을 보던 지배 귀족들한테 저항을 해서 1920년대부터는 용병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투표 비슷하게 전 국민이 토론하여 결정을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주의 여의동이라는 곳에서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공익 근무를 하던 청년 하나가 공무원들이 뭘 하건 간에 4시간씩 출장을 가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아침 일찍 나왔다 금량비 타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 부당 수령을 해서 이렇게 하면 1년에 몇백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친구를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제 왕따를 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일단 딴 데로 옮겼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수가 적고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건 월급 대신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30년 전 얘기거든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 월급을 심한 경우 1년에 28%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을 올려서 지금 공무원 평균 연봉이 행안부 추산으로는 지금 한 7천만 원 가깝게 되는데, 저희 추산으로는 한 8천 가깝게 된다고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월급 깎자는 건 아니에요. 제발 박봉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세금으로 주는 월급이기 때문에 고마워서 더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적으니까 나는 일을 적게 든다고 하는 논리로 간다면 정말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그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뭐냐면 재생에너지만 골라서 살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앞으로 이게 아마 시행되는 건 올해 연말쯤부터일 텐데요. 나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만 쓸 거야 라고 신청하면 그것만 사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의 판매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더 촉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태양광의 문제 중에 세척하는 거하고 폐기물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있어가지고 영암과 해남의 주민들이 쓰는 전기를 다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여론의 비판 때문에 빗물로 세척하고 폐기물도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이 올바르다면 기술 개발이나 시스템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들썩들썩 하는데요. 우리 조금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거품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대내외 충격이 있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는 경고를 내리고, 그 다음날 한은 총재는 올해 반드시 금리를 올리겠다. 우리나라 금리를 올해도 올리고 내년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4,225조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216%인데요. 이게 금융 취약성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후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봤는데 재작년 말에 지표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지금 중간쯤 왔더라고요. 평상시와 금융위기 때 중간쯤에 지금 와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가.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정말 파산하겠죠. 여러분, 이제 영원한 그 개발은 없다. 그걸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